네, 여러분, 정치오락실 구독자 7만이 지금 넘었을 텐데 이제 곧 저는 10만을 가서 실버 버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뭐 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채널들이 많아져야 청소년들도 이런 생각, 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독, 이거 진짜 구독 한번 하시면 아까 우리가 말한 세상 더 빨리 옵니다. 대표님한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희도 이사님도 이재명 대표의 매력과 행동력, 실천력 이런 것들이 사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한테 빨려 들어온 유력 정치인, 뭐 셀럽, 뭐 각자 뭐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지금 하나의 민주당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리더로서의 자질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그 타상지석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풀어봐도 이재명은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딱 손에 잡힌 거 얘기하면 적어도 DC 1배 악플러들. 너네들은 여태까지 저질렀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것만큼은 이재명 대표님이 확실하게 할 거라 봅니다.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 어떻게 대응한다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 못 했거든요. 이게 탈진실의 문제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 흐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DC 1배 악플러들이 지금처럼 설치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안 볼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원래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닌데 저희가 이제 황희도 이사님 모시고 특별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방송을 녹화해서 올리게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황희도 이사님이 또 남들이 하긴 어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 관련해서 조금 긴급 방송을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황희도 이사님 하면은 정치오락실이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죠. 저희가 정치오락실 컨텐츠를 처음 시작했을 때 1부 1편 게스트로 또 우리 황희도 이사님이 나와서 지금까지 클 수 있었다.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만요? 아니 뭐 말로만이 아니라 저기 물고기 정글도 사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황희도 이사 특별편 처음 나왔을 때 구독자가 한 10,000명 좀 안 됐던 걸로 10,000명 정도? 벌써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좀 뿌듯하시신가요? 어떠세요? 좀 선배 유튜버로서. 일단 우리 재훈님이 되게 당당해지고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이렇게 깔보면서 이제 뭔가 딱 자신감을 가진 모습 보고 그때의 정재와 다른 정재가 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직한 성장. 그분들을 깔보지만 않으면 더 좋겠다. 누구를 깔봐요? 덕담, 새해 덕담. 아닙니다. 예. 어차피 이것도 다 날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갑니까? 우리 날리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날리면도 아니고.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거 당연히 장난이고요. 사실 황희사랑 저랑은 뭐 아시는 분도 많지만 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저희가 사실 프로게이머 또 선후배 사이라 벌써 한 16년 2007, 8년도쯤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지. 거의 20년 다 돼가죠. 맞아요. 20년 지긋지긋합니다. 그만 봐야 돼.
또 여기서 지금 아무튼 앞으로 몇십 년은 또 보게 생겼는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오프닝 토크는 뭐 이 정도로 짧게 하고 일단은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사자 명예훼손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황유주 사님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뭐 어떤 내용인지 짧게 조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온라인 공론장에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유튜브 아니면 커뮤니티 대표적으로 뭐 일베 DC, 뭐 팬코 이런 데가 그렇죠. 있죠. 아니면 다른 유사 언론 등등등 진짜 곳곳에서 노무현 대통령 혐오를 했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까지 침투를 해서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일찍이 심각성을 느끼고 좀 진작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에 원래 합류했었어요. 2019년 말에 지지난 총선 때. 근데 그 이후로 뭐 여러 이유로 이게 아무튼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렸고 그러다가 제가 노무현재단 또 들어간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사를 수락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무겁잖아요 자리가. 제가 뭐라고. 근데 이 문제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들어온 거고 또 다행히도 우리 이사진분들 이사장님이 재단 이사회 통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라고 공감을 해주셔서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 그렇게 요약을 해보면 일베 DC 팸코 특히 그 커뮤니티 거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조롱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제 1배부터 뭐 시작을 해서 이게 벌써 한 6, 7년, 뭐 8년 뭐 이렇게 계속 쭉 지내온 거잖아요. 시점으로 보면 한 15년 넘었어요. 아 15년이 넘었어요 벌써.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거의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이명박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제가 지금 맨날 이명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명박이 원래 2008년도에 사이버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었죠. 2009년 5월 23일. 네. 그 이후로 민주 진보 진영이 결집을 하잖아요. 뭐 우리가 죄송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몬미. 그게 나오면서 확 결집을 하고 그 이명박이 압박을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국정원장 당시 원세훈 이런 사람의 워딩이에요.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고 책임 돌려라. 그리고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폭로를 한 게 뭐냐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게 만드는 게 원래 국정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 민주 진영에 아예 그냥 전략을 펼칠 때 그렇게 전략을 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아예 그냥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거 이후에는 영정사진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노알라가 나옵니다. 코알라 합성한. 그래서 그거를 일베를 통해서 무한 뿌려요. 그리고 그게 심지어 놀이 문화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커뮤니티에 글 올라오고 뭐 댓글 몇 개 달리는 걸로 호들갑이냐 여전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이거는 뭐 진영을 떠나서 왜냐면 디지털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냥 대통령 욕 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수익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댓글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뭐 했노 뭐 네.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또 그게 마치 그냥 전라도나 뭐 이런 사투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노무현을 조롱하기 위해서 끝에 노자를 붙이면서 약간 밈처럼 그게 활성화가 된 거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 스며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차마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악질적이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놀이문화로 만들었다는 건 한마디로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게 문화가 됐다는 맞아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냥 이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5월 23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것저것 조리돌림을 하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선생님들이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조롱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보를 보내주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반대의 주류 문화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왜 괜히 막 착한 척한다 그러고 막 손가락질 받고 소외될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니까 이제 저한테 그걸 제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시점이라는 이유는 그동안에 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계기로 지금 이거를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지. 이거는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제 2019년부터 대응해야 된다 생각해서 왔는데 6년 만에 설득에 성공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자칫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아마 뭐 다들 이제 각자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걸 이해는 해요. 근데 최소한 제가 바라는 건 뭐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라 뭐 어떤 커뮤니티 특성이 이렇고 유튜브랑 어떻게 연결되고 이걸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알잖아요. 맞아요. 그럼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일맥상을 얘기할 때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커뮤니티나 댓글 이쪽이 어려운 게 뭐냐면 약간 축구랑 비슷해요. 우리 스타, 입스타. 내가 대회 나가면 지지만 방에서 이렇게 막 다른 선수들 하는 거 볼 때는 마치 뭐하냐 저거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볼 때도 비슷하고. 축구 볼 때도. 아니, 여기서 시술해야지. 그치. 뭐해? 약간 네,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댓글이니까 누구나 뭐 댓글이나 글 모르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뭐 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왜 이명박 얘기를 했냐면 이명박 국정원에서 작정하고 씨앗을 뿌린 겁니다. 작정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심지어 서거를 계기로 결집하니까 더 악랄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그 지지하는 분들도 싸잡아서 조롱하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저도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런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왜냐면 저도 정치권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합류를 하고 황희도 이사가 자꾸 이런 심리전이 과거부터 있었다, 중요하다, 이게 어떤 뭐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이제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노사모가 결집했잖아요. 네. 근데 그 세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긍정의 힘이. 그걸 와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남성연대 말고 그냥 성재기 때 남성연대가 조직적으로 사이버 전사 20명, 30명 이걸 얘기하면서 노사모 카페에 침투를 시킨 다음에 그런 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약간 여러 내용이 섞여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사이버 전사 20명 하면 진짜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남성연대 성재기의 공지는 2008년 8월 14일로 알고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이념을 방어하는 건 어려우니까 출혈이 크니까 페미니즘을 공격하면 성동격서로 좌파가 분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막 침투를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사이버 전사는 국민의힘계 정당 한나라당 옛날 안상수 대표가 사이버 전사 1만 명 양성 얘기했나? 막 그러기도 하고 신천지에서도 2030 노사모를 능가하는 2030 조직 만들어라. 그래서 온오프라인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막 서청원 당대표 얘기하면서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이거 관심 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노사모가 말씀하셨듯이 결집을 하니까 겉으로는 욕을 해요. 노빠, 팬덤 정치 그때도 그런 식으로 욕을 맞아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쭉 넘어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개딸. 그러니까 겉으로는 욕해요. 개딸, 팬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사이비 종교, 뭐 권력기관 동원해서 자기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인위적으로 만들죠. 그 결과물이 말씀하신 신남성연대, 전광훈유 이쪽에서 계속 일반 2030 청년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일반 2030 청년 아니에요. 아닌데. 엄청 깊게 얽혀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대략 이 정도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합류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 지도부에서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아무래도 제가 그냥 느끼는 건 뭐냐면 장기말에 제가 항상 비유를 하잖아요. 장기말로 비유를 하면 쉽게 말하면 상대의 장기말은 왕을 맨 뒤로 배치해요. 그리고 앞에 포, 차, 마, 그다음에 뭐 상 쫙 깔아요. 그리고 우리는 왕을 맨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 쫄포, 뭐 차 다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저쪽에선 쫄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말로 잡을 수도 있고 진영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뭐 민주당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분들이 이재명 대표님 지킨다고 지금 하는데 당원들은 일단 각자의 방식으로 글도 남기고 공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정치인들도 노력을 요즘 되게 많이 합니다. 지난 국회랑 지금 국회 다르잖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하우투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지도부분들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특히 내란국면의 김민석 의원, 뭐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뭐 이런 분들 되게 맹활약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보이는 분들은 계속 보이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뭔가 말로는 이재명 대표님 지킨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하우투를 알려달라. 저쪽은 오로 다 전진 배치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재편할 거냐? 이게 제 오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난 화에 안기령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젊은 감각이나 트렌드 또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시다.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도 빠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어떤 이런 체계 당내의 어떤 돌아가는 체계 또는 대응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민주당과는 조금 달라진 또 우리 지지자 당원들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황유리 이사님이 이 시점에 저들과 전면전을 선언한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왕이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왕이 뒤로 빠지고 앞에 이 파트 이게 뭐 온라인 커뮤니티가 됐든 온라인 뭐 사이버전이 됐든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전사가 이거에 대해서 행동도 하고 전략도 짜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대표님이 이걸 가장 잘 알아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이걸 되게 빠르게 익히기도 하셨고 실제로 그걸로 저쪽에서도 되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흐름 같은 거를 누구보다 빨리 캐치하는데 문제는 이제 왕이잖아요. 직접 할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걸 옆에서 누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 내란이나 경제나 이런 건 각 파트가 있어요. 근데 커뮤니티는 나도 댓글 좀 봤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좀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도 좋은가요? 그러니까 상징성까지도 바라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징성 있으면 또 공격을 많이 받아요. 다만 이 흐름을 이해하고 근데 그 공격을 받는 게 이재명 대표님이 받는 게 아니면 어쨌든 저희 쪽에서도 그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죠. 이게 진짜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전사라서 저들이 두려워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를 바보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저쪽에서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이재명 민주당 이런 수준이냐 하고 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전술이 필요하죠. 저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대표님께도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제 뭐 온라인 대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금 보완할 건 전술이다. 이거 왜 전술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으니까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한 판을 하면 우리가 빌드를 짜잖아요. 오늘 내가 이 판을 이기기 위해서 큰 대전략을 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초반 러시를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바로 그걸 대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준비한 게 있어도 일단 일꾼 빨리 빼서 막고 이거에 대해서 조치하다 보면 내 빌드가 달라져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구로 따지면 11명이 뛰는 전술을 짰는데 한 명이 퇴장당했어. 그거에 맞춰서 전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난 원래 준비한 게 이거야. 하고 그냥 난 여기에 계속 서 있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근데 제가 정치권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이거고 내가 책에서 본 이론이 이거니까 난 이걸 해야 돼. 이걸 하면 좋은 세상이 와. 그러니까 너무 전공법으로만 가려고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전공법 혹은 이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한 건 아는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뭐 나는 뭐 우리 개판 싸움 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달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칙을 쓰고 있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전술을 짜야 되는데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게 전술이에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게 전략이고 근데 전략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술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전술이 어떤 식으로 부족함이 드러나냐? 정치인분들이 당원들의 힘으로 이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되게 추상적인 손에 안 잡히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 얘기만 하는 정치인들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원들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 당원들은 총까지 들고 있어요. 비유예요. 총을 들고 있는데 총알이 없어. 이 무기를 좀 달라. 그럼 총알을 줘야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책을 줘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책을 읽어봐.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어쩌고 이런 걸 막 읽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적군은 막 지금 와가지고 탱크 몰고 왔는데 총 한 자루로 싸우기도 벅찬데 그 총알마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오늘 뭐 이렇게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뭐 일부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싶지만 지난 국회 때는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난 한 4년 정도를 제가 너무 불필요하게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 그 사이에 이제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잖아요. 너 뭐 했냐? 너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 사이에 저들은 또 결집을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황희두 이사가 지금 시점에 일베, 펜코, DC 그리고 뭐 신남성연대 같은 극우 유튜버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게 된 거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의 이 지도부에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해서 이제 황희두 이사님도 마침 지금 타이밍이 왔다 해서 한 거고 그동안은 안 됐었던 거를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거 황희두 뭐 이재명 대표님 황희두 이사를 직접 찍어서 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 그 이야기가 언급되더라고요. 혹시 그거 들은 거 있어요? 제가 그걸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채팅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죠. 본인도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기사 형태로 그분이 올리셔서 봤는데 귀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인들도 몇 명 보내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경제가 중요하고 하니까 홍성국 전 의원님이 이제 가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표님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그렇지. 그게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 키포인트죠.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대응을 하는 거고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 재단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선인데 투트랙 노무현 재단에서 뭐 하냐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을 성역화하는 거 아니냐고 또 얘기하거든요. 일베 이런 데서 봐라 그래요. 노무현 성역화냐 비판도 못하냐. 근데 명확히 얘기하지만 비판을 하라니까요. 누구든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야죠. 하지만
사람 그게 아니라 얼굴에 막 이상한 기괴한 합성을 하고 막 유가족들 건드리고. 그건 명예훼손이지.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당당하면 법적 대응했을 때 글을 안 지우면 되잖아요. 당당하니까. 근데 이 소식을 전하고 지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문제를 재단에서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의 악마화로 이어진다. 그쵸. 그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님 고스란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심리학자까지 동원해서 아예 그냥 모욕주기 3단계라는 방법으로 권위를 훼손시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욕주기 3단계 이론이 있어요. 네, 맞아요. 권위 훼손 1단계, 2단계로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기, 고립. 3단계 고립시키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썼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한번 보자고요. 온갖 방법들 써가지고 윤석열 대선 때 카톡 N번방 얘기 나왔잖아요. 수십 개 카톡방에 20번 방이 윤석열 권영세 들어가 있고, 그런 데에서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유통해서 이재명 대표님 막 끔찍한 사진들을 막 뿌려요. 보면은 막 혐오스럽게. 이게 다 작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포스터에 합성을 한다든가. 그쵸. 실제로 지난 대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분명히 이게 또 지적될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당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민주파출소에서도 그런 허위, 뭐 악마와 뭐 혐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여기는 또 재단 나름대로의 이제 아까 그 주신 그 폼이 네.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네. 일단 링크는 달아놓겠지만 거기로 또 제보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대응은 그래서 그렇게 받고, 이 세력들이 교집합이 있겠죠. 그냥 노무현 대통령만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민주당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싫어하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뭐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멸칭 쓰고, 이거 겹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의 시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파출소에서는 참고로 대표님 욕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끔찍한 맞아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받고 있죠. 그럼 이제 당 차원에서 되는 거는 민주파출소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건 이름이 뭡니까? 황희두 이사님이 하시는 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법적 대응, 노무현재단에서의 실태조사와 법적 대응, 법적 네, 대응.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예. 3월 초쯤에 엄청 유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이걸 발표를 할 거예요. 예. 그거에 관심 있는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하셨죠. 네. 뭐 떠오르는 분이 있긴 하네요. 예. 각자 댓글 남기셔도 돼요. 근데 아마 다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전 떠오르는 딱 사람이 떠오르는, 있는데, 예. 거의 유일한 분. 유일한 분이죠.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제보는 지금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오고 있나요? 이거에 대한 사실 초반에 이걸 딱 오픈했을 때 반응이 뜨거워야 네. 대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제보 많이 들어옵니까? 일주일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1,300건이 와. 1,400건 지금 가깝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1,400, 오늘 어떻게 그거 다 하려고요, 혼자? 그러니까. 근데 네. 하겠다. 하겠다. 왜냐면 일베 유저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또 조롱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 이제 일종의 그 에너지 충전입니다. 저것들이 그래, 미쳐가지고 한번 그냥 해보자.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저래. 근데 언제까지 니네가 허세 부리나 보자. 너 경찰서 연락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자. 물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정신 승리한다고 막 이게 안 된다 뭐다 막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제보가 옵니다. 참고로. 뭐 이 정도 반응이 있으면 저는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또 대응되고 하는 걸 또 알려주실 거잖아요. 소식을 누구를 어떻게 했다, 뭐 법적인 조치는 어떻다. 그러면은 또 이걸 보고 이거에 또 갈증을 느낀 분들이 또 계속 제보를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조기 대선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악마화가 또 비슷하게 이어질 텐데 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지 황 이사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심각성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뭐냐면, 악플러들이 이게 뭐 여러 가지 심리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안 걸리겠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설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겠어. 다른 누군가는 좀 더 심했겠지. 이런 식으로 막 합리화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막 연락을 받았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공산화, 검열 얘기하는데 마음껏 남기라니까요. 일배를 하든 뭐 악플을 남기든 패드립을 하든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껏 욕하라고 전 10대들 교육 가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패드립하든 뭐든 그건 당신들 자유다. 다만 그거에 따른 책임 사례를 손에 잡히게 보여줘요. 실제 이런 유사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벌금형을 받고 어떻게 빨간 줄을 긋게 되고, 이 사례를 보여주고 본인들이 판단하라고 맡깁니다. 이게 좀 미묘하게만 다르거든요. 너네들 악플 남기지 마세요. 이건 나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면 특히 10대 학생들이 잘 안 들어요. 모든 학생들을 싸잡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 안 들었어요. 잤잖아요 그냥. 선생님 앞에서 얘기하면 그냥 저 안 잤는데. 대놓고 자고 막. 딴 사람 얘기겠지. 아무튼 그래서, 안 네. 듣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건 여러분들 자유다 라고 얘기하면 들어요. 그래? 뭐지? 하고 하는데 그 책임 사례를 직접적으로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해주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애들이 있죠. 있는 애들 그거를 이제 잡아서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면 어쨌든 이재명 악마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위축될 것이다. 많이 눈치도 보게 될 거고 그럼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황희도 이사님 모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노무현 악마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공부해 왔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악마화랑 노무현 악마화의 교묘한 차이 같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한테는 A라는 악마화가 잘 먹혀들었어. 근데 이재명은 노무현이랑 다른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뭐가 안 먹혀. 그럼 얘네들이 뭘 돌려서 다른 식으로 악마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막 다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저들이 전략을 짠 게 뭐냐면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진보 진영이 약간 저들 계산이에요. 무능하지만 깨끗하다. 이게 쟤네들이 진보 진영을 분류한 개념이었어요. 민주 진보 진영.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면 부패했다. 그러면서 논두렁 시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쭉 이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도 유능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무능하다랑 이걸로 가려 했는데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갑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패했다로 간 거예요. 그게 대장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진 거고 드럼통 얘기하는 거. 자꾸 주변인들이 오히려 검찰의 막 무리한 강압수사 이게 본질인데 그걸 또 이쪽으로 프레임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리고 그때랑 플랫폼이 달라졌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유튜버들이 없었고 커뮤니티가 이렇게 각각 쪼개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사실 카페 뭐 이런 수준이었지. 네. 있어봐야 뭐 다음 아고라 이런 데였죠.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런 플랫폼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실 기술적으로 달라진 게 많죠. 하지만 핵심은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물론 각각의 그 개성과 아니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민주 진영의 그 뼈대 쭉 이어가자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 한반도 평화, 서민 중산층 경제, 민주주의 이게 핵심인데 그 정체성을 쭉 이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저쪽에서도 이쪽을 분석할 때 그 핵심 뼈대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술적으로 다르게 가는 거죠. 플랫폼마다 이제 여기저기 손 뻗으면 이재명 대표 악마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거를 부패했다로 몰고 가고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이게 막 희화화하듯이. 네, 사실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희화화 가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세대별, 플랫폼, 성향별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딱 이게 핵심이 이거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굳이 하나 꼽으면 유능하다는 걸 무능하다를 안 먹히니까. 그렇지 이재명 대표한테 안 먹히니까. 그래서 부패했다로 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파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황 이사님이 이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면전을 선언하니까 저들의 움직임도 좀 확실히 위축되거나 달라질 거고 이재명 대표님이 황희두를 이거 최고위원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거론을 했던 이유도 사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걸 아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좀 효능감을 가지고 또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되게 지켜보면 사이다 같은 효과를 저는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황희두 이사님 모셨으니까 저희가 정치오락실만의 트레이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황 이사님도 사실 저희 정치오락실 또 애청자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 중요한 거 광고 하나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희두 이사 특별편 진행 중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도 광고를 안 했던 특별한 제품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휴온스 두뇌엔 포스파티 딜세린 진코.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느라 우리의 뇌는 쉬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도 늘어나게 되면서 뇌가 필요로 하는 그 영양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포스파티 딜세린 진코라는 제품이다. 포스파티 딜세린은 우리 뇌 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뇌에 좋은 포스파티 딜세린이 타 제품 대비 압도적으로 함유가 돼 있고 근데 이런 영양제 이거 안전한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식약처 인증 최대 섭취량으로 담겨 있다 여기에.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을 더해 학습 효과와 작업 기억력, 단어와 색채 기억력, 혈행 개선까지도 모두 잡았고 항산화의 대표 주자인 비타민 E까지 3중으로 더해서 케어를 해준다. 사실은 이게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이다라고 후기를 남겨놨어요. 먹어본 사람들이 남긴 게 후기인데 무려 실제 사용자 후기가 4.93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이죠. 뭐 사실 이게 지속해서 먹어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뇌 건강 제품인 만큼 가성비까지 같이 잡았다고 하고요. 전년도 2014년 네이버 쇼핑 기준 같은 함량 타사 제품 대비 최대 30%까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계속 많이 들어있는데 네. 한 알에 약 393원 정도예요. 요즘 솔직히 막 부모님들 막 기억력 가물가물하고 하실 때 이런 거 하나 선물로 드리면 너무 좋다. 웰스앤헬스가 정치오락실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 튜온스, 두넨, PS, 포스파티, 딜세린, 징코 3박스를 구매하시면 2박스를 추가 증정하는 3+2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구매 링크는 정치오락실 더보기나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웰스앤헬스 제품입니다. 웰스앤헬스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흑염소 당당 뭐 되게 좋은 제품 많은데 거기 제품이니까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우리 정치오락실의 최고 인기 상품, 바로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야, 이 제품 황혜두 이사가 진짜 잘 알거든요. 잘 광고 알죠.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제가 네. 자주 가려워요. 근데 실제로 이걸 뿌리고 나면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이게 막 시원한 느낌 들면서 어느 순간 까먹어요. 맞아. 이게 효과가 그게 뭐냐면 긁지 말고 뿌리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겨울철이나 이럴 때 피부가 건조하고 야외 활동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면 피부가 빨개지면서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가렵잖아요. 그때 바로 이 글루타셀을 이렇게 그 가려운 부위에 한 2-3번 정도 뿌려주면 가려움증이 완화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럼 물어보죠. 그게 혹시 의약품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건 절대 의약품이 아니라 순한 기초 성분의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아프고 가려운 사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트러블이 있는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나이 드신 분들 전혀 상관 안 하고 누구나 뿌리셔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글루타셀 사용 후기를 보면 몇천 건이 달려있어요. 엄청 많죠. 더군다나 저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가?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약국에서도 팔고 있어요. 약국에서 판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이 검증이 빡세게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글루타셀 사장님이 또 유명한 또 진보 진영 지지자세요. 우리랑 함께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되고, 사실 이 글루타셀 매번 이벤트를 해주시는데, 올해 2월 똑같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용량 요거를 하나 사시면 휴대용 요거를 증정해드린다. 요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오락실을 보고 구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지급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평상시에 집에 비치해놓고 언제든 쓰시면 좋고, 요거는 가방이나 핸드백 요런 데 넣어 다니시다가 가려울 때 또는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또는 자외선 많이 맞았을 때 이렇게 뿌려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 네, 자, 특별편인 만큼 심리전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지지자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부분 설명 잘 해주신 것 같고, 정치오락실은 사실 또 이어지는 게 이재명 악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저희도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희두 이사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황희두가 본 이재명은 어떤 정치인인가? 요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왜냐면 1화에 나와서 이 얘기를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딱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전투형 노무현이다. 그런 얘기 많죠. 자, 심지어 뭐 세종, 정조, 이재명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또 그만큼 리스펙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래서 부담이 되게 많이 됐는데 그걸 또 인위적으로 만들면 또 어색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느낀 걸 그냥, 왜냐면 또 오래 같이 보시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너무 잘 아는 정치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인간의 욕망을 모르고 되게 당위적으로 혹은 팩트, 당위, 진정성 이것만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정치를 하면 저는 항상 저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잘 아는 정치인이다. 저도 사실 이게 조금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저는 절대 까는 건 아닙니다. 뭐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게 조금 뭐 부족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옳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지금도 더 그렇게 가야 된다. 더 도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그런 목소리 내는 걸 저 이해해요. 그리고 뭐 다른 당에서 좀 진보적이라는 정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저 이해합니다. 뭐 그런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자신의 그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 전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당내 다양성, 자유가 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어떤 판단을 받겠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많이 가봤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해도 현실에 발 딛고 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 이 욕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치열한 논쟁은 좋죠. 하지만 그 욕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든지, 그 욕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너는 가짜야, 너는 뭐 민주당이 아니고 넌 뭐 진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쟁을 막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띄우려는 거다. 전 그렇게 보는데, 이재명 대표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일베 대응할 때 전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전 또 이쪽에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일베는 그래도 뭐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일베는 그냥 나쁜 겁니다. 뭐 저것들은 어차피 한 줌입니다. 무시로는 답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예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었냐면, 옛날 경기도지사 시절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베 공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상필벌, 그러니까 상을 줄 사람들은 상을 확 주고 벌할 사람은 확실하게 벌한다. 특히 유명한 짤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타산지석,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말 좋은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유명한 짤이 있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상대방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저들의 전략이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 내란, 심지어 폭동까지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대화와 타협을 민주당 이름 걸고 계속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기득권 편에 서고 싶은 언론은 그쪽을 띄워주겠죠. 그걸 계속 부추기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탈해요. 그럼 이게 결국 누가 책임지냐? 그래서 제가 지금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라는 분들, 저는 사실 유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묻고 싶냐면, 몸통과의 싸움을 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명박 국정원도 파고 들어가면 일본 극우 세력이 또 나와요. 뭐 여기까지 맞아요. 얘기하기는 복잡하지만 일본 극우 세력이 나오는데, 그들 뭐 몸통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수면 위로 드러났던 이명박 댓글 부대 민간인 3,500명이 있습니다. 그 3,500명만이라도 잡았었냐? 이 사람들 대화와 타협이든 뭐든 나발이든 뭘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적 있냐? 그마저도 못하고 손 놨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마저도 해결 못했는데 대화와 타협을 얘기한다? 아니 몸통과 싸움을 할 생각이 있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지경까지 왔다라고 그쵸.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의 변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응해야지, 대화와 타협, 표현의 자유, 이거 절대 해법이 아니라고 진작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그걸 앞장서서 해결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털린 거예요 또. 근데 그걸 알고 우리 당이라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사법 리스크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 그걸 용납 못하겠다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건 일본 극우 얘기했잖아요. 일본 극우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이 사람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들은 이재명 대표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또 붙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있는 건데, 이걸 또 팬덤으로 후려친다? 그래놓고 막상 그 반대급부로 자기 팬덤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곱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니까 유력한 정치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희도 이사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매력과 행동력, 실천력 이런 것들이 사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재명한테 빨려 들어온 유력 정치인, 뭐 셀럽, 뭐 각자 뭐 능력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지금 하나의 민주당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저는 정말 그게 리더로서의 자질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아마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그 타산지석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무리 풀어봐도 이재명은 전투형 노무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비전, 이재명 대표님도 승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각자의 그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투형 노무현 혹은 뭐 김대중 대통령은 또 이제 빗대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저는 그 색깔들이 있다고 보고, 이재명은 이제명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장점들은 거의 다 흡수해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런, 이게 우리가 스타를 했잖아요. 복귀를 하잖아요. 같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그 사이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셨다 치고,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면 또 달라져 있겠죠. 그때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이에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복귀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장점들을 잘 흡수해서 이재명은 이재명이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진짜 최고의 평가를 또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세상일 것 같은지.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정치권 보면서 느낀 게 되게 항상 큰 거, 숲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와닿았어요. 왜냐면 막 체감하기도 어렵고.
그걸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기도 너무 쉽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딱 손에 잡힌 거 얘기하면 적어도 DC 1배 악플러들. 너네들은 여태까지 저질렀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것만큼은 이재명 대표님이 확실하게 할 거라 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게 단순히 커뮤니티 어떻게 대응한다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 못 했거든요. 이게 탈진실의 문제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극우 세력들이 막 득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그 발전, 이 변화 이런 문제랑 얽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경제, 과도한 경쟁, 계급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이 흐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축약시켰을 때 DC 1배 악플러들이 지금처럼 설치는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민주주의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최근에 왜 서부지법 폭도 그 폭도들 중에 그 방어하려고 했던 그 친구 그 만 18살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친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뭐 대도 않는 무슨 법적인 거 들이면서 우리는 뭐 국민 저항권이다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뿌리를 뽑겠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청소년 청년들이 더 살아갈 좋은 세상에 밑거름을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0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중에 DC 1배, 펜코, 뻑가, 이준석 부류를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항상 이들은 싸잡히니까 마치 다 이준석 지지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2030 남성 맨날 이러니까. 근데 아닌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을 이재명 대표는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 이재명 대표의 역사에 남을 뿐이라 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런 답변은 황희도 이사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평가는. 왜냐면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이런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황희도 이사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전해주신 것 같아요. 특별편으로 저희가 마련했는데 네네. 끝으로 뭐 못한 말씀이 있으면 이걸로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정치오락실 지금 이제 구독자 7만이 지금 넘었을 텐데 다들 취소하고 아니 뭐야 이게 지금. 농담이고 이제 곧 저는 10만을 가서 실버 버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제가 뭐 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채널들이 많아져야 청소년들도 나도 저 형처럼 돼볼까? 이렇게 되고 싶진 않을 것 같고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있어요. 아까 말한 놀이문화 이런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이거 진짜 그 구독 한번 하시면 아까 우리가 말한 세상 더 빨리 옵니다. 대표님한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그 고민했어요. 시도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햄버거 사주고 치킨 사주고 이렇게 업어 키웠는데 악습 많이 저지르고 아니 악습은 아니고요. 아무튼 되게 잘 챙겼는데 어느 순간 이제 희두가 여기서 막 실버 버튼 받고 유명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키웠던 애가 지금 왜 이렇게 잘 나가지? 나라가 못할 거 있나? 맞아 그때 악플 많이 달았죠. 뭐야 악플.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합류하고 나도 황희두처럼 한번 맞아. 돈도 많이 벌고 싶다. 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야 다른 프로게이머들도 넘어온다는 거예요. 인방구조 알죠? 나중에 이 얘기 한번 합시다. 특별편으로 또 한번 마련할게요. 그 인방하는 형들도 일로 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치오락실 정재우 악플 많이 달아주세요. 선풀 달아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